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벌써 한 해가 3분의 2가 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벌써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은행나무 알맹이가 떨어져서 밟히고 있습니다. 요사이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게 점점 이렇게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볼 것입니다. 벌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한 차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소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어제 벼르고 있다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금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을 놓고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민주당은 그 위험성을 상당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재임 중에 나오면은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생각을 하고 출범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구도가 이재명 대 헌법의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헌법보다 강한 사람은 없죠. 선출된 권력도 헌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어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감사원장을 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그리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도 했고 종로구 국회의원도 했던 분인데 이분의 가계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이 애국 가족입니다. 선친은 아주 유명한 6.25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쓴 글은 믿음이 갑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 몇 시간 전에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안전장치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도에 넘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김건희 여사 측근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니면 수사를 받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 결백함을 밝히라고 합니다. 마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내가 살인범이지라고 윽박지르면서 아니면 수사를 받고 무죄함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과 별개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늘리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전면 도입, 배임죄 폐지 등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 파괴는
법률의 형식만 갖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와 오만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다음 심리 기일을 정하지 않는 상태로 정지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법원의 다음 인사 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은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올곧은 대법원장이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처럼 정권의 순치된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이재명 형사사건 심리를 절대 재개하지 않을 믿을만한 자기 사람들을 해당 재판부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법관 재판 지연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속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여 설사 학업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은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전면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력이나 제도 하에서는 일단 송사에 얽히면 살아생전에 확정 판결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이재명 보호를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전면 도입하려는 저들의 눈과 귀에 국민의 고통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입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업활동을 그렇게 배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 철폐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까지 조장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직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인 배임죄만은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한무치 몰염치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가 진정으로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공소 취소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고등법원에 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아직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론상 공소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국민 무시, 헌법 무시의 오만함과 무절제한 권력 행태를 보면은 어쩌면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우리 사법체계 자체를 흔들어 파괴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거치고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2중, 3중, 4중, 5중 장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가 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는 것. 그러는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예리한 시각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겠다. 제거하겠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다른 걸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가 아니냐가 아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시각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권은 이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앞세워가지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정책, 경제정책, 안보에 대한 눈초리는 싸늘해질 것입니다. 신뢰를 잃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정책을 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정치적 해결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헌법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한다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뽑힌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좌우 여야 대결 구도에서는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도에서 이게 타협선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하나의 선언적인 방식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앞뒤로 꽉 막혀가지고 탈출구가 없는 상태를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탈출구라 그럴까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정청래, 추미애, 부성찬,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이 대법원 압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 상황을 투표로서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또 시간이 많아요. 또 그 기간 중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왔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중에 상식이 살아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중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중시하고 특히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바이털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행동을 통해서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를 지키는 그런 결단을 낼 수 있다면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고 그 전에 상당한 그 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프린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친절한 해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 위해 조이대를 제거하려는 것. 감사합니다.